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어 이론 68쪽 정도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 뭐 궁금한 단어 써놨는데 개념 하겠습니다. 이 매개에서 과학에서 매질이란 말이 있는데 매질, 공기를 통해서 빛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물결 같은 파장도 탕 돌을 던지면 그 에너지가 물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데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걸 매질이라고 하거든요. 중매쟁이 아세요? 중매할 때 어떤 A와 B가 결혼할 때 중매쟁이 할 때 이것도 매요. 그 다음에 대중매체라고 하세요? 매체,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의 생각들을 서로 여기서 신문사에서 대중생각을 모으면 사람들이 이걸 보죠. 이 매자예요. 매자. 매질할 때 매, 중매할 때 매, 매개체할 때 매. 그럼 매개체는 뭐냐? 그게 중매가 되는, 중개가 되는, 연계가 되는 그걸 매개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A하고 C가 있는데 A와 C는 B를 매개로 해서 친구예요. A와 B가 친구고 B가 C가 친구예요. 그래서 요 B를 매개체로 해서 A와 C가 친해지기도 하죠. 매개체 알겠어요? 응? 매개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전달해 주거나 그걸 통과를 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가 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매질, 이걸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뭐가 지나가요?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죠? 이해되세요? 그걸 매질. 이건 물질이죠. 중매쟁이, 그러면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 결혼할 때. 대중매체, 대중들의 생각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 신문사나 아니면 텔레비전 뭐 이런 거. 이해되세요? 매개. 자, 맥락이란 것은 맥과 경락,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피가 흐르죠. 피. 이걸 맥을 잡는다 그러죠. 맥을 잡으면 여기서 딱딱딱딱 끌어져요. 맥락은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흐름.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러니까 그 문장 내용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맥락에 맞춰서, 그럼 맥락과 상황, 흐름과 상황에 맞게 이런 뜻이에요. 맥락. 이해되세요? 맥락에 맞게 이해해라. 그러면 그거의 뜻, 숨어있는 뜻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부분적으로. 회화적. 그럼 그림이 회화예요. 그림화. 회화적. 그럼 그림 느낌이야. 그러면,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그림일 수 있는데, 이미지. 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거 있죠. 감각으로 상상하는 거 이미지로. 그래서 회화성이 이미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회화성이 이미지 때문에, 시의 특성에서. 자, 내재율이 있는데 내재율은 안에 존재해요. 내재율 반대는 외형률이에요. 외부 형태로 세 글자, 숫자에 따라서 음수율, 같은 위치에 비슷한 게 나오는 음위율, 소리가 비슷한 게 나오는 음성률, 이런 게 외형률인데, 이렇게 소리도 비슷한 게 없고 같은 위치에 비슷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 수 3434 글자 수도 음수율도 같은 게 아닌데 그래도 리듬감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내재율이에요. 이건 내재율이다 하고 알려줘요. 아니면 이건 시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내재율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 내기가 되게 안에 존재하는데 그 운율을 써라 이렇게 쓰면 고등과정을 넘어서요. 그 내재율 반대는 외형률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자, 음보하고 어절하고 음절이 있어요. 음절은 한 글자고 어절은 띄어쓰기예요. 나 보기가 역겨워. 나 띄고 보기가 띄고 역겨워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나 띄고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안 하고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음보는 띄어 읽기예요. 소리의 걸음이야. 한 보, 두 보. 이거는 띄어 읽기, 어절은 띄어 쓰기, 음절은 한 글자 이런 뜻입니다. 됐죠?
산문의 반대는 운문이에요. 그럼 운문은 뭐냐? 운율이 있다. 운율은 뭐냐? 리듬이 있다. 리듬은 어떻게 생기냐? 반복에 의해서 생기다. 반복. 어떤 규칙성의 반복에 따라서. 그래서 운문은 딱 하나 시예요. 시 외에는 전부 다 산문이에요. 그럼 산은 뭐야? 이 정신산만한 녀석아 할 때 흩어질 산이에요. 운율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산문이에요. 자, 감각어 하는데 이거는 오감각. 센스 있는, 이건 국어의 감각이 아니고 국어 용어에서는 감각이면 오감각, 공감각, 복합감각 이런 것만 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이게 오감각이고, 아니면 공감각, 감각이 겹쳐져서 하나에 가쁜데 종소리가 동그라미로 보여. 이렇게 종소리의 동그라미. 이렇게 공감각이나, 눈은 하얗고 눈은 차갑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감각이 있는 복합감각이나, 아니면 뼈가 시리다. 골감각. 뼈가 시리다. 뼈감각. 뼈에 감각점이 없어요. 뼈감각. 뭐 이런 거. 감각어라는 것은 이렇게 출발점이 있어요. 감각의 출발점. 자, 형성된다. 형성. 어떤 게 이룰성에다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형성인데, 내용을 봐야 되고, 정형은 형태가 정해졌다. 이런 거예요. 정형시 하면 시조가 정형시예요. 어떤 정형이 있다. 그러면 형태가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고. 대립이란 것은 대조에서 어떤 것 하나가 대조에서 짝으로 성립된 게 대립이에요. 대조, 성립. 자, 평면적 인물은 인물 자체의 성격이 이렇게 평면으로 변화가 없다는 거고, 이 반대는 입체적 인물이에요. 성격이 착한 애가 악해지든지, 악한 애가 착해지든지, 악한 애가 착해지든지. 성격이 변한 거를 입체적이라고 해요. 이 전형적인 것은 형태가 고전적으로, 전형과 비슷한데, 전형은 뭐냐면 형태가 정해진 게 전에들에 비해서 오래됐어. 그래서 전형적이야. 그래서 나는 전형적 선생님 아니지? 개성적 선생님이지? 맞아요? 전형적 반대는 개성적이에요. 개성적. 응? 개별적, 개성적. 그럼 개성적은 성격이 개인의 성격이라 독특하다는 거고, 전형적인 거는 형태가 정해져 있다. 근데 또 그런, 선생님 하면 이런 스타일, 의사 하면 이런 스타일, 이렇게 딱 캐릭터화 되는 것처럼. 자, 외양 묘사에서 묘사라고 할 때는 묘사, 국어에서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게 그림 그리듯이. 그러니까 외부, 외양, 외부의 모양을 묘사한 거예요. 얼굴 모양이나 생김새 이런 거를 묘사한 게 외양 묘사예요. 근데 심리 묘사 했을 때 심리를 잘 썼다. 이건 국어의 묘사가 아니에요. 국어 용어로서의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 게 묘사예요. 심리 묘사는 그냥 묘사, 그러니까 표현했다 이런 뜻일 뿐이고. 됐나요? 자, 운문체는 뭐라고 했어요? 운문체는 시다. 운문의 반대는 산문이다. 그러면 운문체는 뭐냐? 아, 시처럼 리듬감 있게 이런 거고, 산문체는, 산문은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희곡이 있습니다. 자, 극적 대립은 이 극적, 연극적이라, 연극처럼 갈등이 있어요. 연극과 같은 줄거리가 있고 대화도 있어요. 뭐 이렇게 연극적 대립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부차적은 차원이 부수적이에요. 두 번째 붙어서 주가 있고 부가 있어. 주로 하는 거, 부수적으로 하는 거. 그럼 종차라고 하는 거 부차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서. 성향은 어떤 성질의 경향이에요. 성질의 방향, 성질의 경향, 상질의 상태, 이걸 성향이라고 해요. 성향별로, 성질과 성향별로 공부하거든요. 성향별로 음식도 선택하고. 구애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나랑 사귀어줄래? 이것도 구애인데. 이건 뭐예요? 칼림? 이거 뭐라고 써있죠? 칼럼은 신문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컬럼 해갖고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하고 다른 게, 사설은 신문사 전체의 해설이고 의견이에요. 근데 칼럼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써요.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논평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됐어요? 일화는 하나의 에피소드. 자, 일화 하는 재밌는 일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에피소드,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들.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이러해요. 비평성은 비교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를. 비교평가. 비교평가하는 거니까 잘못된 점도 꼬집고 그러니까 비평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잘못된 점 막 신랄하게 꼬집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이 비평을 가지고 잔소리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장점도 얘기해주고 단점도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평가하는 거예요. 비교평가. 객관적으로. 자, 1대, 그런데 1대 기록이에요, 기록. 그러면 1대는 뭐냐? 30년을 1대라 그래요, 30년. 이걸 한 세대라 그러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럼 순환이대. 이렇게 하면 2대고, 여기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에서 이렇게 3대를 쓰기도 하고, 3대가 모여 산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그럼 1대 기적은 뭐야? 30년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를 1대 기적, 영웅 1대기 이렇게 할 때 얘기합니다. 회골은 옛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풍물회. 옛날 것을 생각하는 거 회고적.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 회고적. 이거 뭐라고 썼어요? 못 듣겠는데. 익살스러운, 웃긴 이런 건데. 익살스러운. 재담은 재미있는, 재주있는, 재치있는 이야기다. 재담. 재치있는 이야기. 음성언어, 음성언어도 나누고 글자언어. 이거 말로 하는 거고, 이거 문자로 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개로 나와요, 글자. 이거는 말하기, 듣기가 나오고, 이거는 글자는 문자언어라고 하면, 글자인데 문자언어라고 할 때는 읽고 쓰기. 이렇게 국어의 4대 영역이 나오죠. 근데요? 그럼 뭐 음성언어, 문자언어 말고 뭐 있어요? 몸짓 언어도 있어요. 바디 랭귀지.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오케이도 하고. 자, 문단에서 주제의 가지가 주지예요. 주제가 있고, 주제가 있는데, 주제를 이렇게 가지로 나누면 여긴 주지1, 주지2, 주지3 이렇게. 근데 이걸 작은 주제라면 소주제. 그럼 소주제 몇 개를 모으면 전체 대주제가 나옵니다. 인간은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이 항상 먼저예요.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와요. 순서가. 그래서 왜냐하면 때문이니까 시험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원인이 뒤에 나오니까 결과가 먼저 나오고. 보통은 인과관계는 원인 먼저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뒤집혀서 나오니까. 열전은 열지어서 전기문, 여러 전기문들을 쭉 늘어놓는 거. 위트는 재치 있게 말하는 거. 연모는 이게 연심하면 연서하면 사랑이고 모는 사모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능은 순리에 따라 응하는 순순히 착하게 응하는 수능. 반동인물 반대가 주동인물이. 주동인물은 주인공,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중심이 주동인물이고요. 주동인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동인물. 개화기는 열어서 변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서양 문호를 열어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변화하는 시기, 열어서 변화하는 시기를 개화기라고 합니다. 조선 말기. 종장은 시조에서 이게 3434 이게 초장이에요. 초등학교. 3434 이게 중장이에요. 중학교. 그 다음에 그 대학교가 아니라 종장이에요. 3543. 이렇게 시조가 되었을 때 요 세 글자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데 이게 총 45자고 이건 한두 글자가 적어도 되고 말아도 됩니다. 요거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한구라고 그래요. 한구, 두구, 세구, 네구, 다섯구, 여섯구에서 3장, 6구, 45자 내외를 시조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거를 종장이라고 합니다. 종장. 그럼 어시조 뭐냐? 요 둘 중에 하나가 길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시조보다 요게 굉장히 길어진 게 있어요. 엄청나게 길어진 거. 이거 줄줄줄줄 쓰는 거. 이거를 어시조보다 더 길어졌어요. 여기가. 요 셋 중에, 이 세 개 중에 한 줄이. 그걸 사설시조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사설이 길다, 말이 길다 해서 사설시조예요. 그래서 요렇게만 딱 나오는 건 평시조라고 그러고, 평시조.
이 중에서 이 둘 중, 초장, 중장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길어지는 거는 어시조라 그러고, 엇나가서 길어졌다. 사설시조는 사설이 길어서 엄청 길어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응? 이건 뭐예요? 초소단위? 초소단위? 이건 다음에 따로 할게요. 처음 보는데. 외형률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내재율이라고 했죠? 외형률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음수율, 숫자가 3, 4, 3, 4, 3, 4조, 7, 5조 이렇게. 음위율. 자, 문장에 이렇게 첫 부분에 거의 비슷한 게 있으면 두운, 이 중간에 비슷한 게 있으면 요통, 요운. 이건 두개골, 두목님 할 때 두운. 여기 각선미. 그래서 가군. 이제 끝에가 같으면 가군. 외형률은 음위율은 이렇게 두운, 요운, 가군이고, 음수율은 숫자로 3, 4조, 3, 4조, 7, 5조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성률은 비슷한 소리가 나오면 음성률이에요. 이게 외형률이에요. 구조화는 가출구의 만들조예요. 그럼 조직이나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짜임새가 있어서 기승전결이든지 발단, 전개유기, 결정, 결말이 있든지 서론본론, 결론이 있든지 이렇게 조직화된 짜임새에 있어서 형식이 있으면 구조화라고 그래요. 견해는 이거는 볼견자고 이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니? 너는 어떤 시각으로 보지? 어떤 시각으로 보니? 이렇게. 분연하게는 나누어서 확 퍼지는 모양. 꽃잎이 떨어지게. 문자어하고 뭐라고요? 음성어로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 희 뭐냐? 희주죠? 쳤는데 피수식은 이렇게 빨간 사과. 그럼 사과가 여기 화살표 맞았죠? 어? 그러면 얘는 피수식어라고 그래요. 피나요, 화살 맞아서. 피수식어. 얘는 수식어라고 그래요, 수식어. 이해됐어요? 네? 자, 빨간 사과. 하면 사과가 명사면 명사를 꾸며주는 건 관형어가 돼요. 근데 빠르게 달렸다. 그럼 어떻게 달렸어요? 빠르게 달렸다. 달렸다를 꾸며주는 이 부사어도 수식어예요. 그래서 수식어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어요. 관부. 관부는 수식하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것 같은데. 관부 수식어. 요렇게 피수식어에는 체언과 용언이 있어요. 체언은 명대수가 있고 명사대명사 수사. 용언은 형동이, 형용사와 동사가 있어요. 됐어요? 응? 요거는 다시 찾아와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격조사는, 조사는 관계언이에요. 맞고요? 내가 사과를 먹었다. 근데 난 사람이지. 사과가 나를 먹었다.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사과가 벌레를 먹는 거야. 향기 있는 사과인데 향기를 품어서 벌레를 잡아먹어. 벌레가 들어오면 딱 다쳐. 항상 다쳐. 벌레 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멀리서 벌레가 와. 그래서 벌레를 먹어갖고 소화를 시켜서 이 사과가 살아가는 사과예요. 뭐라고? 살벌레 사과. 살벌한 사과예요. 뭐 그런 사과가 있다고 치면 은는이가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주어니까 주어의 자격이 있다. 은는이가 옆에 있는 거는. 그럼 주격조사. 을을이 붙어있으면 을을 앞에 있는 거. 사과를 먹었다. 배를 탔다. 그리고 을을에 붙어있는 거는 자격이 뭐냐? 목적어다. 목적격 조사. 됐어요? 빠르다. 학생이다. 그래서 이다가 붙으면 서술격 조사. 이런 걸 격조사라고 해요. 나는 돼지가 아니다. 그러면 돼지가는 주어예요? 나는은 주어죠. 돼지가 아니다. 되다 앞에 있는 거는 가짜가 복격조사라고 그래요. 보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랑 다르게 되다 아니다 앞에만 있으면 무조건 보어예요. 그러면 이 나는, 그죠? 나는 돼지가 아니다. 아니다 되다라는 특별한 서술어 앞에 있는 요거. 돼지가 아니다. 이 가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라고요. 이해됐어요? 격조사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주먹보작인지 서술어인지 알려준 조사가 격조사입니다. 체언은 이 품사에서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어떤 거에 명사, 이름, 대명사, 명사 대신, 수사,
수사는 서수하고 기수가 있어요. 서수는 시읒 순서를 나타내주고 기수는 양을 나타내줘요. 십증기수법으로. 그래서 명대수, 요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그래요. 이 체언을 가지고 체언끼리, 체언이 있어요. 체언은 명대수는 주어 목적어가 돼요. 그러면 이게 주어하고 목적어 있죠? 이 관계를 알려주는 게 서술어예요. 이게 서술어는 형용이, 형용사, 동사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써놨어요? 명표성? 명료성 같은데, 명확한 요점을 나타내는 거, 명료성. 명료성. 분명하게 요점으로 명료성. 명료, 여기서 있네, 명료. 맺은 말, 끝났는 말. 결론, 이런 거네, 결론. 부연, 붙여서 연결하는 거, 붙여서. 내용을 붙여서 연결한다. 상술, 상세하게 서술하고 써준다. 양괄식이면, 이, 중요한 게, 한 단락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죠, 이렇게. 글이 이렇게 써있죠. 한 단락, 두 단락, 그죠? 한 칸 들어가는데, 요 첫머리에 있으면 두 갈씩. 만약에 이렇게 끝에 있으면 미갈씩. 근데 첫머리도 있고, 끝에도 있으면 양쪽에 있으니까 양괄식. 근데 첫머리도 있고, 끝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으면 쭉 늘어났으니까 병렬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양쪽에 있다 양괄식. 이건 뭐라고요? 두괄식. 앞에. 두운처럼. 앞에 있다 두괄식. 미괄식. 미괄식. 꼬리밑자. 끝에 있다 미괄식입니다.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크게 증거가 뭐냐? 그걸 논거라고 해요. 그럼 이거 논거는 뭐에 대한 논거냐? 논제. 논리적인 주제에 따라서. 이 논제인데, 아까 소주제 있고, 논지 있는 것처럼, 이 논제의 가지들, 소주제들, 그게 논지라고 그래요, 논지. 논지, 논제, 논거, 논증. 알겠어요? 이거는 논리적 증명, 이건 논리적 증거, 논리적 주제, 논리적 주제의 가지. 논박은 뭐야? 논리적으로 반박하라고. 찬성하면 반대. 논박. 됐어요? 응? 자, 다음에. 순접은 접속사예요. 그럼 접속사가 뭐냐? 닿아서, 접촉해서 연속하는 건데, 순응하면서 순순하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이어져. 역적은 역은 거스를 여겨요. 역적처럼. 반대로.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투고는 원고를 던지는 거예요. 어디다 던져? 우편함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고예요. 우편함에. 투고. 담화는 이야기담, 이야기화예요. 담화. 그럼 이야기를, 말하는 대화를 담화라고 그래요. 담화. 담화 상황이 어때? 그러면 대화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호소력은 뭔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호소하고 요청하는 거. 발화소. 그쵸? 불러서 요청하는 거. 우호적은 우정이 있고 호감을 있는 거. 우정이 있고 우애가 있고 호감이 있는 거. 우회적은 회는 돌회자예요. 우회적은 돌려서 말한다는 거. 돌려서 말하기. 돌려서 말한다는 건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했대 옛날에는. 비가 막 내리면 얘야 빨래 걸어다라 안 하고 얘야 손녀 나한테 다오. 그래서 왜 달라고 그러지 갑자기? 그게 뭐야? 빨리 나한테 주고 네가 빨래 가더라. 그렇게 돌려서 말했대 옛날 사람들. 알아듣기 어렵겠지. 우회적은 돌려서 말하기. 상투적인 일상적인 말투. 상투적인 표현. 이게 상투적인 표현 뭐 있어? 꽃처럼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이건 또 뭐야? 안 보이는데. 불변어는 변하지 않은 거는 명대수, 이게 가변어가 있어. 변하는 거. 가변하는 거는 서술어밖에 없어. 서술어. 지금 쟤네들 중1 애들 시험 봐. 기말고사 이게 나와. 서술어에는 뭐가 있어? 형용사하고 동사 있어. 형동이. 얘네는 가변어야. 왜? 얘네는 이게 용언이라고 그래. 용언은 활용해서 써. 용언. 용언에서 활용해서 쓰기 전에 서술격 조사가 붙은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쓰면 이 다자가 떨어진 여기 이 서술격 조사가 붙인 요 빠르가 어간인데 이렇게 서술격 조사가 붙여서 기본형을 만들어 기본형. 그다음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빠르고 빠르니 빠르며 빨라 이렇게. 그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지. 요걸 어미라고 그래. 어미. 꼬리가 어미. 요거는 어간이라고 그러고. 이 어간에다가 어미를 변화시키면서 활발하게 사용해. 이걸 뭐라 그래? 활용이라고 그래. 활용. 이렇게 활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불변, 가변어야. 가변어. 가능하다. 변어. 이 가변어, 이 용언 빼놓고는 다 불변어야. 형용사, 동사 빼놓고는 전부 다 불변어야. 성상부사는 부사인데 장방시목유 조정량이 부사라 그랬죠?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가 성상부사. 청유성에서 청유형은 요청 권유하는 거. 가자, 뭐뭐 하자, 공부하자 이렇게. 뭐뭐 하자. 명령형은 뭐뭐 해라. 됐어요? 자, 사독은 하여금사, 사장이 시키는 거. 시키는 거. 주어가 시키는 거. 피동은 피나게 당하는 거. 내용 문장으로 봐야 되는데 뭐 이 정도만 구분하고 있어요. 원래는 주사능피, 주사 맞으면 능이 피난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주동 반대가 사동, 능동 반대가 피동.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피동. 이건 주인이고 이거는 사장이 시켜서 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 주인,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사동하고 주동하고 능동은 구분이 잘 안 돼서 사동과 피동만 바뀌어서 시험이 나와요. 구분하는 것만. 자, 풍자적은 비꼬면서 잘못된 거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궁극적이 끝까지 말해서 궁리에서 극, 남극 북극 끝까지 말해서.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뭐냐 이런 뜻이 궁극적. 음소는 자음 모음 이런 거는 자음 모음 음소. 그러면 중학교 수준에서 음소까지 배우나? 자음 모음인데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사색하는 건 사색, 사고, 사상, 생각한다는 거고. 신변잡기는 신체 주변에 잡다한 기록. 이게 수필을 말하는 거야. 수필. 신체 주변에서의 일어나는 일을 잡다한 걸 기록하는 거. 수필. 예찬은 예배 찬송하는 거고. 이게 무협소설은 이렇게 일대기적으로 영웅이 태어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공격해서 가문이 망하고 영웅 일대기 구조에 따라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 자, 경수필하고 중수필이 있는데 중수필은 논문처럼 좀 무거운 얘기, 사회적인 얘기. 경수필은 좀 가벼운 얘기니까 개인적인 얘기. 경수필 가벼운 거. 심상이 이미지야. 감각적 심상 이렇게 이미지. 시각적 심상, 시각적 이미지. 이렇게. 전공? 자기가 이제 전공이 그건가? 공문과나 수학과나 그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수기는 기록인데 수필처럼 쓰는데 경험했던 거를 쓰는 거거든. 수기. 기승전결은 일어날 기, 이의승, 구를전, 맺을결. 사단 구조로 되는 거야. 기승전결. 글 자체가 사단 구조로 되는 거야. 일어날 기, 기상, 승, 이어서 계승, 전, 굴러서 자전거처럼 결로 매는 거. 중립적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중간.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중간 입장. 보조적은 주로 하는 것들이 있고 주 배터리가 있고 보조 배터리도 있지. 그죠? 보충해서 협조해주는 게 보조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이게 못한 거 말고요. 이 음소하고 그다음에 어디 있죠? 아까 못 찾았는데 뭔지 몰라서. 이게 뭐야? 희극절, 희주절 이런 말 모르겠는데. 주체어 요것도
이거 부분 찾아갖고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거 그 프린트 보고 더 자세히 해줄 테니까. 다 했나요?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